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정말 일을 정말 많이 열심히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인지 요즘 휴식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이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휴식 뭔지 아세요? 여행 아닐까요? 이 여행을 압도적으로 누른 게 네. 바로 집에서 혼자 쉬기였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예요. 얼마나 이 극도로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으면은 맞아요. 그냥 내버려둬라.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고 싶다. 이 네. 정도까지 왔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춥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한번 산책길 거닐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김진남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남입니다. 네, 우리 매거진 투데이의 공식 검증력. 오늘은 또 어떤 소식 가지고 왔나요? 아니, 다음번에는 제 이게 검증력, 인증마크 하나 좀 만들어서 달고 다닐까 봐요. 여기다 하나 마크를 하나 다세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네, 죄송해요. 안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요, 이 아이 키우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네. 관심이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부모이신 김경식 씨. 네. 코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딩. 집에 초딩 하나 있어서 코딩 잘 알고 있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니겠습니까? 이 코딩이라는 거는 이게 소프트웨어 그 교육 중에 하나인데 네. 인간과 컴퓨터 서로 다르겠지만 컴퓨터 언어로 명령을 넣는 걸 갖다가 바로 이거 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꽤 잘 알고 계신데 네네. 역시 학부모님 맞으시네요. 네, 이 정보통신 기술의 근본이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네. 이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 학습으로 코딩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컴퓨터 언어를 배운다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외계어 같아요. 너무 그렇죠. 어렵던데 저도요. 대학 네.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실제 프로그래밍 작업으로 따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기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죠? 네, 지금부터 신나는 코딩 수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 코딩. 그것은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남과 다른 생각을 하며 어떤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시선과 흥미를 사로잡으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신나는 코딩 수업. 그들만의 창의적인 이야기가 녹아있는 특별한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업인 컴퓨터 수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컴퓨터 수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보다 논리적인 사고력을 쑥쑥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곳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 교육학원입니다. 단순히 컴퓨터 엔지니어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인지하고 재해석하며 또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하는데요. 한창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 빛나는데요. 과연 어떤 수업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로봇 작동도 막 하는 것 같고 그렇던데 여기는 어떤 걸 배우는 곳인가요? 네, 자체 개발된 보드로 수업하는 코딩 수업이 있고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로봇으로 구현하는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 인벤터, 그 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자바, C 언어 등도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코딩 하던데 이 코딩 교육은 왜 중요한 건가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중요했던 과목인 수학과학으로는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과학, 즉 코딩입니다. 코딩이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고리즘을 입력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코딩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핵심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곳이 그 열풍의 대열에 올라 체계적인 코딩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 도는 거, 그리고 거리 측정 정확하게 하는 거 할 건데요. 맨 처음에 오늘 학생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주어진 대상을 원하는 만큼 이동하거나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코딩하기. 자, 수업과 동시에 아이들의 손길이 정말 분주해집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하며 또 차근차근 프로그래밍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플랫폼입니다. 어떤 정보를 계산, 또 조작에 편리하도록 구호화시킨 언어 체계를 코드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선 하나의 블록이 하나의 코드인 셈인데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동작이 가능한 코드 블록을 가지고 특정한 거리값을 입력해 원하는 대로 조립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저는 수업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수업 주제는 뭔가요? 아이들이 로봇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배우고 이를 통해 정확한 거리나 방향을 측정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기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는 정확한 거리 계산이나 방향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을 배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속에 푹 빠진 학생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꽤 재밌을 것 같아 저도 슬쩍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미션을 풀기 위해선 먼저 알고리즘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저 제 눈엔 외계어일 뿐이더라고요. 여기서 왜 포워드 2.5를 한 거예요? 기재를? 포워드 2.5를 해야지 앞으로 가서 다음 걸 할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앞으로 2.5만큼 가라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오, 이게 약간 무슨 마법의 숫자를 푸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 이거 아이들이 하면은 진짜 이게 연산 능력도 좋아지고 뭔가 사고력도 키워줄 것 같은데요. 아, 신기하네. 아, 역시 보통 실력들이 아니죠. 미션을 완성하려면 구역 속에서 움직이는 개체가 빨간 구역에 도착할 때마다 팔을 들었다 내리고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관건은 동작에 관련된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완성했다는 우영 학생.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자, 2.5 갑니다. 가서 여기서 3초 동안 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3초 동안 내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앞으로 2.5를 갑니다.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리는 걸 3초 동안 유지했다가 다시 내려서 3초간 유지하고 다시 2.5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올려서 3초 동안 기다렸다가 내려서 3초 동안 기다리고 뒤로 7.5를 갑니다. 자, 이렇게 7.5 왔네요. 와, 이렇게 하니까 끝났네요. 성공. 아이들의 코딩 실력 정말 만만치 않죠? 더욱 놀라운 점은 어느 누구 하나 포기하는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로봇 미션을 수행한 스녹 학생의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게요. 시작됐나요? 네, 갈게요. 안녕, 어디로 가니 너?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들 정말 대견하죠? 아니, 이렇게 코딩 수업 받아보니까 어때요? 로봇을 코딩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오, 자, 이 코딩을 활용해서 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미래세대 로봇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전투용 로봇. 전투용 로봇을 만들면 어디에 좀 활용해 보고 싶어요? 뭐 대한민국의 그 군대 움직이는데. 네, 이곳만의 특화된 교육 방법이 있을까요? 스템 융합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요. 스템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매스매틱스 수학을 융합한 교과와 연결된 융합형 커리큘럼입니다. 특히 로보틱스 수업은 수학, 과학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양한 분야, 기계나 디자인, 통계, 물리 등 학생의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스템은 한 가지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리던 프로그램에 이야기를 입히고 또 코드를 연결하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 그 배움의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가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사실 아셨겠죠? 찬찬히 스며들듯 이렇게 창의력을 키워나간다면 미래 우리 학생들은 무한한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장래 희망이 프로그래머 신부인 학생이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 학생은 프로그램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학생의 꿈과 코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의 꿈과 코딩을 함께 생각하면서 코딩이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학부모님께는 입시 및 4차 산업 관련 최신 정보를 통하여 함께 변화될 사회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문 분야라고만 여겼던 프로그래밍 수업은 이미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아이들의 꿈, 코딩 교육으로 준비하세요. 코딩 수업이 저렇게 게임하듯이 저렇게 즐겁게 놀면서 배울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게요. 네. 야, 저도 사실 듣기만 했지 실제로 저 가르치는 걸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놀면서 저렇게 배우는 거 본다면 쉽게 익힐 수 있겠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이 사실 어린 친구들이 배우기엔 다소 어렵다 보니까 우리 유치원생이라든지 또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퍼즐이나 또 블록 맞추기 네. 같은 게임 방식으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또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뭐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과정 속에서 컴퓨터의 명령 체계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명령 체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하는 체계를 배우는 건데요.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이들의 사고 원리를 논리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는 것처럼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블록 형태의 명령어를 그냥 조립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 블록이 지닌 그 의미와 실행 그리고 그렇죠. 또 규칙도 이해해야 되고 어려워요. 결국 알고리즘을 설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실패를 좀 거듭하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도 뭐 진짜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또 뭐 어떤 교육이든 기초가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뭐 개념 이해가 먼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초적인 코딩이라도 이 아이들이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프로그래밍 원리를 놀이 형식으로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우리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 학교 다닐 때 컴퓨터 시간에는 보통 한글, 뭐 워드 3급 이런 거 배우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무슨 프로그래밍이라니까. 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뭐 이 컴퓨터 수업이 웬 말입니까? 뭐 286, 386 세대인가요? 286이고 386이고 저는 그때 컴퓨터 한 대를 딱 놔두면은 우르르 몰려서 그냥 게임 정도 하는 정도 수준. 근데 요즘은 이제 코딩 수업이 굉장히 맞아요. 기초고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딩 교육이 무엇인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대호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대호입니다. 이야, 역시 그 코딩 교육계 4번 타자 맞습니다. 이대호. 예, 이대호 맞습니다. 네네네. 예. 앞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코딩 교육 예. 이 이러닝 중에 하나인데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게 핫 이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코딩이라는 건 무엇이고 왜 네네.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인간하고 컴퓨터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컴퓨터라는 것은 특수한 언어만 인식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가령 네네네. 우리가 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영어를 하듯이 써야죠. 네.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됩니다. 프로그램 언어. 예, 그게 C 언어, 자바, 스크립트 등 파이썬.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코딩 교육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네. 2016년부터 네. 그다음에 중국, 영국은 2014년부터 그다음에 일본은 2012년부터 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내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코딩 교육을 의무화를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에 1,200개의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개 학교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 해서 네. 지금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까지를 실시하고 네네.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정말 뭐 세계적인 추세뿐만이 아니라 네네.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이 코딩 교육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코딩 교육 어떤 교육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예, 앞으로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프트웨어와 모든 산업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도 소프트웨어적, 컴퓨터적 사고력을 가진 그런 그 교육을 해야 되고요. 컴퓨팅 사고력 예, 향상. 항상. 예, 그걸 해야 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앞으로는 주입식이 아니라 이 협동심. 그다음에 서로 소통력. 그다음에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교육도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 코딩 교육의 한계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대략 한 3가지 정도만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내년도 나오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네. 3년 동안 고작 34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구나. 너무 굉장히 모자랍니다. 부족하네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네. 2019년부터 의무교육. 의무교육은 네. 초등학교는 네. 6년간 17시간이고요. 17시간이요. 예.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은 컴퓨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전공이나 컴퓨터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네. 5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리고 학교 시설도 노후나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부족하네요. 예,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데 그래요? 와이파이가 지금 학교에는 전혀 돼 있질 않습니다. 유료인가? 왜 그러지? 예, 이런 그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이 창의력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결국은 주입식, 암기 그냥 위주. 암기 위주, 따라하기 이런 교육만이 좀 가능하죠. 야, 기존의 그 암기 위주, 뭐 주입식이 아니라 창의적인 게 많이 나와야지 맞아요. 우리 미래 먹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말이죠. 뭐 열악한 인프라도 그렇죠. 너무 안타깝기만 그렇죠, 한데요. 그렇죠, 네. 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코딩 교육을 또 커리큘럼을 자체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자체 개발하셨대요.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세계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의 로봇 영재센터의 박광열 교수님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교재, 그다음에 피지컬 교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그 강사가 편하게 강의할 수 있는 LMS들을 포괄하는 걸 갖다 9년 분량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대략 자동차를 50m를 움직인다. 그럼 바퀴에 둘레를 가지고 몇 바퀴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은 각종 그 저항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수학이나 과학의 이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탕이 돼야 되는군요. 학생들이 토론을 해가면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가령 저희들이 이제 스크래치나 그 엔트리 같은 지금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하지만 그거로는 기초 강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심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걸로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블록 코딩으로 돼 있는 거가 즉시 옆에 C 언어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심화된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수업이 또 진행이 됩니까? 예를 좀 가령 예를 들면은 모든 교육 과정들이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것들인 건데요. 요즘 저 애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잖아요. 네, 어떻게 깨우죠? 알람 시계가 있긴 한데 맞아요. 알람 시계를 켠다고 해서 이 겨울에 이불에서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나만의 알람 시계를 흥미 유발. 그래서 가령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다든지 관역에 총을 쏜다든지
그러면 그걸 쏘지 않으면은 알람 시계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창의력이네. 예, 그래서 그걸 3개월마다가 메이킹 과정으로 만들어서 집에 가서 활용을 하면은 엄마도 좋아하고 아이도 늦잠을 자지 않고 네.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코딩 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것 같은데요. 자, 자체 개발한 커리큘럼이나 이제 학습 교재 말고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요? 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 예, 청년들에게 지도사 교육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 11월에도요, 우리 그 10년 이상의 컴퓨터 전공자들에게 예, 지도사, 로봇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학교나 저희 학원에 취업도 하고 도전적인 친구들은 또 창업을 유도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도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미래의 그 좀 먹거리인 코딩 교육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취업 문제 그리고 또 창업 문제까지 또 해결하신 것 같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대호 대표님 그리고 김진남 리포터 고맙습니다. 헬로, 오늘의 영어 한마디 지훈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영어 한마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 상황에 따라서는 자, 이것을 끝내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니?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풀이에서 보면 How long? 얼마나 does? 뭐뭐하다. it. 이것은 take. 걸리니. 붙여서 How long does it take? 자, 이번에는 그럼 억양에 의해서 3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잘 따라 하셨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얼마나 걸린다? 대답할 때는 It takes about 30 minutes. It takes about 30 minutes. 대략 이것은 30분 정도 걸려 라고 대답하거나 or you could say It took me about 30 minutes. It took me about 30 minutes. 이것은 나한테 30분이 걸렸어 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배운 오늘의 영어 한마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도움이 되셨나요? 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문장이고 업무 중에서도 꼭 쓸 수 있는 문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자, 지금 세계 곳곳에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과연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면 미래에는 어떤 직업들이 산생하게 될까요? 글쎄요, 뭐 저기 산업통상자원부 예측에 따르면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뭐 핵심이죠. 사물인터넷, 뭐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전문가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로봇 윤리학자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야. 정보 보안 전문가, 네. 뭐 등이 뭐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를 거라고 하네요. 네. 뭐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직업들이 그렇죠, 주목을 그렇죠.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유망 직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정보통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